안녕하세요. 한국 MSC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MSC 나스트란을 이용한 아담스 유연체 모델 생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스에서 사용되는 유연체 모델 파일인 MNF 파일이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이 MNF 파일을 나스트란에서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NF를 생성하기 위한 나스트란 해석이 완료된 후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추가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NF 파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스는 기본적으로 강체 운동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특정 파트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거나 모델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유연체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유연체를 고려하기 위해 FE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모델의 자유도만큼의 운동 방정식을 매 타임 스텝마다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MNF 파일은 나스트란에서 해석한 모달 정보를 저장하여 아담스로 불러와 적은 수의 자유도로도 유연체 모델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NF 파일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로어 컨트롤함이나 자동차의 차체, 헬리콥터의 블레이드와 같은 특정 파트를 유연체 모델로 구성하면 전체 시스템에 해당 파트가 받는 영향 또는 해당 파트의 변이가 전체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MNF 파일은 MSC 나스트란과 같은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통해 모달 해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MNF 파일을 생성하고 모달 해석 결과를 MNF 파일에 저장한 후 아담스에서 불러옵니다. 이후 아담스 내에서는 이 MNF 파일을 사용하여 운동 방정식 파일인 MTX 파일을 생성한 후 해석에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MSC 나스트란을 사용하여 MNF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C 나스트란 인풋 파일의 기본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스트란의 인풋 파일은 크게 5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섹션은 나스트란 스테이트먼트 섹션으로 메모리 설정, 데이터 블록 설정 등 시스템 파라미터 또는 시스템 셀을 수정할 때 사용되는 섹션이고, 그 다음 나오는 섹션은 파일 매니지먼트 섹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파일을 할당할 때 사용되는 섹션입니다. 이 두 섹션은 특별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며 일반적인 해석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그제큐티브 컨트롤 섹션부터는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는 섹션입니다. 이그제큐티브 컨트롤 섹션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솔루션 번호를 지정하며 해석이 비정상적인 시간 동안 수행되지 않도록 해석 시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나스트란의 계산 과정에 관여하고 싶은 경우 사용자 D맵을 사용하여 나스트란 모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AND는 이그제큐티브 컨트롤 섹션과 케이스 컨트롤 섹션을 구분하는 구분 기호입니다.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며 없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케이스 컨트롤 섹션은 서브 케이스를 생성하여 벌크 데이터 섹션에 나열된 경계 조건, 하중 조건 등을 호출하여 해석에 적용시키며 서브 케이스별로 별도의 경계 조건, 하중 조건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을 원하는 결과를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긴 벌크는 케이스 컨트롤 섹션과 벌크 데이터 섹션을 구분하는 기호입니다. CAND와 마찬가지로 필수 문구이며 없을 경우 에러가 발생합니다. 벌크 데이터 섹션은 노드, 요소, 물성과 같은 모델의 정보와 하중 조건, 경계 조건 등 모든 유한 요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섹션입니다. 하중 조건과 경계 조건은 벌크 데이터 섹션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해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을 원할 경우 반드시 케이스 컨트롤 섹션에서 호출을 해야 합니다. 엔드 데이터는 인풋 파일의 끝을 알리는 구분 기호이며 마찬가지로 필수 요소입니다. 다음은 나스트란의 여러 솔루션 중 MNF 생성을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션 103번이 있습니다. 솔루션 103번은 노멀 모드 해석을 위한 솔루션으로 MNF를 생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입니다. 이외에 모달 트랜지언트 리스폰 해석을 하는 솔 111번, 모델 프리퀀시 리스폰 해석을 하는 솔 112번, 그리고 대변형과 같은 비선형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솔 400번에서
MNF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 팩 3번에서 MNF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션 103번 노멀 모드 해석 모델의 기본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입력되는 이그지큐티브 컨트롤 섹션에는 솔루션 번호 103번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케이스 컨트롤 섹션에는 메소드 명령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메소드의 경우 벌크 데이터 섹션에 EIGRL 엔트리를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벌크 데이터 섹션에는 EIGRL 엔트리가 사용됩니다. EIGRL은 모드 계산을 위한 옵션을 정의하는 엔트리이며 주파수 영역 또는 모드 개수로 원하는 모드 범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물성을 정의하는 매트1 카드에는 밀도 정보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EIGRL 엔트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필드에 EIGRL 명령이 입력되고 두 번째 필드 SID에는 고유 번호가 입력됩니다. 여기서 입력되는 고유 번호가 케이스 컨트롤 섹션의 메소드 명령에서 호출되는 번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필드인 V1, V2 필드에는 주파수 영역의 최소값, 최대값을 지정하는 필드입니다. 두 항목을 사용하여 원하는 주파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드인 ND는 모드의 개수로 출력을 요청하는 필드입니다. 해석 초기에는 특정 범위 내에 몇 개의 모드가 출력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ND 필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개수를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솔루션 103번 노멀 모드 해석을 위한 기본 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 구성에 어떤 키워드를 추가해야 MNF를 출력할 수 있는지 MNF 생성을 위한 필수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스 MNF 명령입니다. 아담스 MNF는 나스트랑과 아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명령으로서 MNF 생성을 위한 필수 키워드입니다. 아담스 MNF 명령에는 추가로 사용 가능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 중 몇 가지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렉스 바디 옵션입니다. 나스트랑과 아담스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 즉 MNF를 출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 아웃그리드 스트레스와 아웃그리드 스트레인입니다. 해당 옵션은 그리드 포인트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정보를 MNF 파일에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며 자세한 사용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사이즈가 클 경우 MNF 파일을 생성하면 용량이 너무 커져서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psetid입니다. psetid는 계산은 전체 모델로 하지만 관심 영역의 데이터만 MNF에 저장하도록 하여 MNF 파일의 용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psetid의 사용 방법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스 MNF 명령과 함께 필수로 사용되어야 하는 명령이 DTI 유닛입니다. MSC 나스트라는 단위기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단위기 세트를 사용할지 미리 결정한 다음 모델의 길이, 물성 등을 입력할 때 일관된 단위로 적용될 수 있게끔 수치로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소 사이즈는 밀리미터를 생각하고 생성하였지만 탄성 개수를 파스칼 단위로 입력할 경우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단위 길이가 불일치하여 엉뚱한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반면 아담스는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단위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고자 필요한 키워드가 DTI 유닛입니다. DTI 유닛은 나스트란에서 질량, 힘, 길이, 시간 단위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 각 필드에 입력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MNF 파일을 생성할 때 필수로 필요한 두 가지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노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노드는 다른 파트와의 연결점을 의미하며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지듀얼 메소드입니다. 레지듀얼 메소드는 인터페이스 노드를 직접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aset1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 노드로 사용할 노드의 번호를 정의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노멀 모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s포인트와 qset1 키워드도 함께 작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슈퍼 엘리먼트 메소드입니다. 레지듀얼 메소드와는 반대로 인터페이스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을 seset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노드들을 슈퍼 엘리먼트라고 말하며 하중, 질량, 감쇄, 강성, 매트리스를 추격하여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지듀얼 메소드와 동일하게 모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SE QSET1과 S포인트 키워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 레지듀얼 메소드를 사용하여 MNF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키워드인 adams MNF를 케이스 컨트롤 섹션에 작성합니다. MNF를 생성해야 하니 옆에 flex body yes 라는 옵션도 함께 입력합니다. 그 다음 MSC 나스트란에서 사용한 단위계를 지정하는 DTI 유닛 키워드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은 aset1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aset1의 두 번째 필드에는 어떤 자유도에 대해 컨스트레인트 모드를 출력할지 입력하는데 MNF를 생성할 때에는 6개의 자유도 모두 지정합니다. 세 번째 필드부터는 인터페이스 노드로 지정할 노드의 고유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노멀 모드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S포인트와 QSET1을 입력합니다. 모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출력될 모드의 개수 이상으로 범위가 지정되어야 하며 벌크 데이터에 있는 그리드의 번호와 중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유의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슈퍼 엘리먼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필수 항목과 S포인트, SEQset1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ASet1 대신 SEset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SEset은 인터페이스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를 지정해 주셔야 하며 혹시라도 SEset으로 지정되어야 할 노드를 실수로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모드가 출력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작성한 인풋 파일을 가지고 나스트란 해석을 수행한 후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모두 개수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개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EIGRL 키워드입니다. EIGRL 키워드는 벌크 데이터 섹션에 입력되며 원하는 주파수 영역 또는 개수로 노멀 모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의 거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초기 20개에서 30개의 모드를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레지듀얼 벡터입니다. 모델의 거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드를 많이 출력할수록 좋겠지만 그럴 경우 데이터의 용량이 증가하고 해석 시간이 방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레지듀얼 벡터는 모달 트렁케이션 에러에 의한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두 계산량은 줄이면서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케이스 컨트롤 섹션에 resvec yes로 입력이 되며 MNF 출력 시 총 6개의 모드가 추가로 출력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 노드입니다. EIGRL에서 출력한 노멀 모드의 경우 유연체 모델의 글로벌한 거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만약 모델에 국소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면 노멀 모드로는 이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국소 변형까지 표현하려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멀 모드를 출력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노드를 사용하는 것이며 인터페이스 노드에서의 컨스트레인트 모드를 출력하여 국소 변형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Set1을 사용하였을 경우 지정된 노드 1개당 6개의 자유도가 추가되며 SEset을 사용하였을 경우 지정되지 않은 노드 1개당 6개의 자유도가 추가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드 개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의해 총 모드 개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EIGRL 키워드에 20개의 노멀 모드를 출력하겠다고 작성하고 레지듀얼 벡터는 사용한다고 작성하며 인터페이스 노드가 2개인 모델이 있을 경우 노멀 모드 20개, 레지듀얼 벡터에 의한 모드 6개, 인터페이스 노드 1개당 6개씩 12개, 이렇게 총 38개의 모드가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계산된 모드 개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스트란의 결과 파일은 확장 자명 F06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텍스트 파일이므로 메모장이나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중간 부분을 보시면 Real Eigenvalue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3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테이블에 나온 모드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으며 각 테이블에 나온 모드가 어떤 모드를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오는 테이블은 EIGRL에서 요청한 모드만 출력됩니다.
앞에서 본 예제에서 보면 총 20개의 모드만 출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테이블은 EIGRL에서 요청한 모드와 레지듀얼 벡터에 의한 6개의 모드가 출력되며 예제에서 보면 26개의 모드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테이블은 EIGRL에서 나온 모드, 레지듀얼 벡터에 의한 모드, 인터페이스 노드에 의한 모드까지 모든 노드가 출력되며 예제에서 보면 총 38개의 모드가 출력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이블에 출력된 모드가 MNF 파일에 저장되어 아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다음은 MNF 생성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달 이펙티브 매스입니다. 해석 초기에는 모델의 주파수 영역을 모르고 몇 개까지 출력해야 모델의 거동을 표현할 수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모달 이펙티브 매스 명령을 사용을 하면 모드 기호들을 분석하여 거동 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요청한 노멀 모드의 개수가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케이스 컨트롤 섹션에 MEFF, MASS로 입력이 되며 아쉽게도 아담스 MNF 명령과는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MNF 출력 전 확인용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모달 이펙티브 매스를 입력한 후 해석을 수행한 다음 결과 파일을 확인해 보면 모달 이펙티브 매스 서머리가 출력되어 있습니다. 샘플 결과를 보면 T2, T3, R1, R2, R3 방향의 결과는 모두 90% 이상으로 거동을 잘 표현한다고 나와 있지만 T1의 경우 거동 표현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모두 개수를 추가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드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출력입니다. 아담스 MNF 명령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out grid stress, out grid strain 옵션을 입력해 주셔야 하며 동시에 그리드 포인트 스트레스, 그리드 포인트 스트레인 명령을 입력하여 결과 출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델이 3D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output post와 set, 볼륨 명령을 사용해야 하며 2D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surface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2D와 3D 모두 사용되었을 경우 볼륨과 서피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MNF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스 MNF 명령의 옵션 중 하나인 pset id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담스의 화면에 띄울 필요가 없는 요소들의 결과를 제외하여 MNF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석은 전체 모델로 하되 결과 저장만 일부 요소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담스에 띄우고자 하는 요소들을 세트로 지정한 후 이 세트의 번호를 pset id에 저장해 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MNF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 요소들 뿐만 아니라 플랫 EL과 같은 원D 요소의 더미 요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내용도 많은 사용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RB3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RB2와 RB3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RB2의 경우 한 개의 인디펜던트 노드와 다수의 디펜던트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디펜던트 노드의 변이에 따라 나머지 디펜던트 노드들의 변이가 결정됩니다. 이때 디펜던트 노드들은 독립적으로 변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강체로 표현이 됩니다. RB3의 경우 RB2와 반대로 다수의 인디펜던트 노드와 한 개의 디펜던트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디펜던트 노드들의 변이의 가중 평균으로 디펜던트 노드의 변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인디펜던트 노드들은 독립적으로 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체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형이 가능한 상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RB2의 경우 연결점들이 강체로 표현되다 보니 보다 정확한 해석 결과를 위해 변형이 가능한 RB3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RB2를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RB3를 사용할 경우 나스트란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RB3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NF를 생성할 때 정의되는 인터페이스 노드는 나스트란에서 해석에 사용되는 ACS로 정의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RB2를 사용하여 연결부의 노드들을 묶은 후 중간에 생성되는 노드를 인터페이스 노드로 사용하는데, RB2 요소의 경우 이 중간의 노드가 인디펜던트 노드로 A셋에 포함이 되며, RB3 요소는 중간 노드가 디펜던트 노드로 해석에서 제외되는 M셋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RB2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RB3 요소를 사용할 경우 인터페이스 노드로 지정되는 노드가 이미 해석에서 제외된 M셋이기 때문에 나스트라는 해석을 종료하고 오류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auto mset이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토 mset은 나스트란이 자동으로 mset의 자유도를 nset의 자유도와 대치하여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RB3의 디펜던트 노드를 인터페이스 노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nset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토 mset은 벌크 데이터 섹션에 param auto mset yes라는 간단한 문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모델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디펜던트 노드와 동일한 위치의 노드를 생성하여 이 두 노드를 부시 요소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동일한 위치에 생성한 노드를 인터페이스 노드로 설정하면 이 노드는 A셋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시의 강성을 매우 크게 설정해야만 해석 결과에 아무런 영향 없이 MNF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MSC 다스트란을 이용한 아담스 유연체 모델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